예전에 처음 풍수 현장을 나가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각종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그 의뢰인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공간에 수많은 풍수 소품들을 놓아두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다라는 의미로 놓아둔 이 풍수 소품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소품들이나 풍수 소품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을 깃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은 그 비어진 공간에 다시 좋은 운들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은 얼마 전에 갔던 출장지 중에서 한 곳을 봤더니 이제 거기는 경영을 하시는 그 대표님의 공간이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풍수 소품을 보고 깜짝 놀래서 이거는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영상으로라도 대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풍수소품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들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 뭐 작은 인형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약 한 30cm나 50cm 정도 혹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다 조금 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변하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이 물건들을 보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했을 때 이것이 좋은 느낌을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우리가 공포영화에서도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 동상이라든지 혹은 쫙 늘어놓은 그런 인형들이라든지 그것들을 밤에 딱 보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섬찟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모른다라고는 하지만은 바꾸어 생각해보면은 뭔가 모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공간에 그런 삿된 기운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한 번쯤은 잘 경계를 하시고 우리 집안에 그런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남이 쓰던 그 운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뭐 주변 친구라든지 혹은 지인분들이 갑자기 들고 와서는 이거 있었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갑자기 툭 던지고 나간다라든지 하면은 오히려 그것들은 경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작아지고 요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없긴 한데 일부러 예전에는 누군가를 해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운을 집안에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선물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이게 참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난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그런 악의를 가지고 물건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 집안에서 계속 오랫동안 뒀던 물건, 또 그냥 물건이 아니라 어떤 기운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맞춰서 그런 기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진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여러분들의 집으로 오게 됐을 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리와는 달리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풍수지리 그리고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운에 대한 작용은 정말로 미묘하고 복잡하며 또한 무섭기도 한 겁니다. 뭐 물건 하나 받았다고 그래 되려나 하겠지만은 물건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뭐 그날 어떤 일진이 꼬인다라든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남이 쓰던 풍수소품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왕 살 거면은 그냥 새로 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무속인 혹은 점집에 가게 되면은 뒤에 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 있죠. 이 그림이 사실은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이긴 합니다. 즉 이걸 보고 도석화라고 하는데요. 뭐 도교나 혹은 불교와 관련된 나한 신선을 그려놓은 그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그것들이 다 우리 일반인들의 집에는 없죠.
그런데 이 도서관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집에만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은 7세기 도낭벽화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고, 집에도 여러분들 그런 나안이나 신선 그림이 아니라 달마도 있죠. 이 달마도도 옛날부터 꽤 오래전부터 각 집안에 걸어두던 그런 도서화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가 뭐 맞다 틀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라라는 의미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물건 중 하나는 뭔가를 담는 것들입니다. 담는 것. 큰 그릇이나 어떤 항아리 종류들을 말합니다. 여러 식당들을 다녀보게 되면은 종종 이 식당 입구에다가 그런 큰 항아리들을 일부러 막 이렇게 모아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그것들을 보면은 뭔가 좀 찝찝하고 혹은 흠칫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영하는 그 공간에 복을 담아 놓기 위한 마음으로서 물건을 사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떤 나쁜 것들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담는 그릇을 굳이 찾자면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 공간 자체가 복을 담는 큰 그릇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 입구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그 비어있는 항아리들이나 큰 그릇들, 이거는 뭐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그러시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애군이 담길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밖에서 얻어오시는 정체 모를 오래된 물건들, 이것은 정말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영화들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어떤 물건 속에 아주 오래된 나쁜 기운이 들어있다라든지 혹은 저주가 걸려있다라든지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영화라든지 드라마로 만들어지곤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실상에서 완전히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그런 물건들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온, 이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를 그런 것들은 집안에 우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화입니다. 이 조화를 요즘 제가 갔던 곳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히려 과하게 많이 꽂아 두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조화 몇 개뿐만 아니라 또 그걸 두다 보면은 더 두고 싶어지거든요. 하나 꽂고 또 2개 꽂고 3개 꽂고 하다 보면은 조화로만 풍성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곳들 대부분은요, 이 조화에 먼지가 끼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화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조화에다가 먼지까지 끼어 있으니 나쁜 기운을 그냥 키우는 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화가 아닌 조화 혹은 생화를 말린 그런 드라이 플라워 등등 모든 것들은 생과는 거리가 먼 죽은 것들입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사가 되면은 소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상태, 거짓인 상태로 쭉 머물게 되니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오기가 당연히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화를 두더라도 꼭 한두 가지 정도만 두시고, 또 굳이 입구에다가 이런 가짜 꽃들을 두셔가지고 나쁜 기운이 들러붙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삼지는 마시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이든 그 어떤 나쁜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것은 곧 해가 되고 우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수소품 여러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서 뭐 황금 액자도 두고 두꺼비도 두고 용도 두고 돈나무도 두고 부엉이도 두고 풍수소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싹 다 끌어모아서 두는 집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집안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 균형을 해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캐내거나 이렇게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은 저절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책은담에 나와 있습니다. 복, 좋은 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을 펼쳐놓고 기다릴 수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복 하나, 복 둘, 복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모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그런 집안을 관리하는 마음들을
잘 생각하셔서 쌓고 행동을 하시면은 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 언제나 풍족한 운들이 깃드는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분명 그렇게 되실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